네. 요즘에 그 심는 분들도 꽤 많은 모양이에요. 네. 예, 젊은 분들, 뭐 연세 있는 분들. 와, 근데 여기 한 3천 뭐 5천 뭐 이렇게 심잖아요. 비싸죠. 예,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두피 문신 하시기도 하고 미리고. 맞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비싸죠. 몇 네. 백만 원씩 하는 모양이. 아, 다 알아봤구나. 아, 우리 지옥이 참 다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셨네. 이 뒤쪽에 요 뒤쪽 라인 있잖아요. 네. 요 뒤쪽을 떼서 해야 되나 나는 아니면 면모를 뽑아서 이식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알아봤죠. 아, 근데 저는 이 많이 빈 분들은 아예 뒤에 그러니까 잔디 떼듯이 이렇게 떼서 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지만 모판으로. 모판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모발이 가늘어진 분들은 네. 일부 떼서 이렇게 심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된다. 아니 이제 어제 뭐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네. 꼭이 뒷머리에서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겨드랑이나 하여튼 저 얼굴 아래쪽에 많은 네. 털들도 있잖아요. 네. 걔네들로도 심을 수 있대. 네. 근데 컬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자연스럽게 또 빠마 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이다. 하더이다. 네. 네. 옛날에 그 머리털 뽑아서 또 밑으로 간 분들도 있잖아요. 그 털이 무릎까지 이렇게 자라더라고.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 진짜로 이거 팩트예요. 자, 김준성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를. 아니 의사분이 한 얘기예요. 의사분이 이제 좀 이렇게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털이 이제 몸에 딴 데가 없어갖고 머리털을 뽑아서 심어드렸대요. 그런데 이제 워낙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그분들 잘 보관하셨을 테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 무릎까지. 어느 선생님인지 알 것 같지 왜? 아 그래요? 자, 네, 그러면 대표님과 김준성 함께. 대표님과 함께 네. 일단 트럼프가 지금 25%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8월 1일부터인가요? 한 3주 정도 네. 시간이 있고요. 네. 좀 전 네.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 제가 바깥에서 들었는데요. 네. 뭐 내용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는 조금 차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서한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8월 1일 날 되면 또 뒤로 연기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게 이제는 뭐 조금 공식적으로 뭔가 썼잖아요. 요번은 좀 뒤로 그냥 빼기가 그러니까 뭔가 진짜 요번에 또 연장하려면 뭔가 핑계가 좀 있어야죠. 그냥 9일 때는 문서가 없었나요? 없은 걸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 편지라고 계속 그러네요. 보도가 그렇게 되니까 네네. 그동안은 말로만 했지 이렇게 국간에 준 건 없는데 네. 지금 써갖고 공문으로 준 거니까 네.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요번에 8월 1일 날에는 연장을 해주려면 뭔가 이제 야,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거 조금 논의해 보기로 했어 이래야지 네. 야 그냥 협의가 늦어져서 또 몇 달 더 볼래 이렇게는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조금 걱정이 네. 그동안 좀 덜 됐는데 되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연장해 달라는 걸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사실 연장된 거예요. 뭐 자연스럽게. 네. 그렇지만 8월 1일 내는 만만치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EU 얘기는 안 하셨는데 EU는 요번에 빠진 이유가 이번 주에 뭐 한대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 10%로 확정. 네. 그러면 뭐 영원히 10% 한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10%로 확정. 중국은 이제 뭐 협의하겠다가 베슨트가 한다 그러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주로 이제 쭉 때렸는데 네. 어제 현상을 보면 그거 발표하자마자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크게 이슈가 된 나라는 뭐 여러 개 얘기했지만 세 나라인데 네. 우리나라, 일본, 사우스 아프리카 네. 이렇게 세 군데 됐는데 뭐 일본 예나도 146대거든요. 한 1.5% 네. 뭐 1% 이상 움직였고 엔화 약세. 예, 예. 예 달러 강세 예나 약세. 네. 그리고 원화도 1475원 됐거든요. 한 65원쯤에 했던 게 그러니까 1% 이상 변했고 뭐 사우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관세 시끄러워지면 오히려 달러가 약세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어저께는 확실하게 다른 짧은 시간이지만 다른 현상이 일어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시장에서 보통 전문가 분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다른 생각은 좋은 거잖아요. 다른 생각은 좋은 거고 네. 또 누가 다른 소리를 하면은 쟤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면은 네. 지금 금년 내내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올해는 그랬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부터 달러가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쭉 내려왔고 네. 꽤 내려왔어요. 거의 모든 통화에 대해서 10% 이상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지금도 아직도 더 된다는 게 이제 시장의 중론이고 달러 약세는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많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달러가 왜 이렇게 약세가 됐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트럼프가 와서 뭐 정신없게 하니까 하도 불확실성 있게 하고 관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리고 감세를 한다 그러니까 네. 미국 국채 엄청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럼 뭐 미국이 뭔데 마음대로 찍고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 약세가 됐다는 걸 그건 추상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자금이 나가가지고 분산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유로화, 뭐 엔화, 스위스 프랑 이런 걸로. 그리고 보면 유로화가 지금 제일 강세거든요. 다른 거에 예나에 비해서도. 네. 그러면 결국 유럽이 조금 좋아졌죠. 뭐 독일이 뭐 재정 굉장히 좀 확대해서 한다고도 하고. 네. 그래서 유럽 어셋들이 좀 뭐 매력도가 좀 증가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선 그런 일이 벌어졌고 미국은 오직하면 셀 아메리카가 일어난 거잖아요.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뭐 외환도 팔고 네. 이런 정도로 미국이 사실은 신뢰도를 잃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달러 약세가 여기서 끝나고 올라갈 것 같다고 얘기하면은 쟤 무슨 소리 하냐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뭐 틀릴 수 있는데 한번 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미국 주식이 올타임 하이가 됐잖아요. 네. 네. 물론 어저께 1% 빠져가지고 올타임 하이에서 한 1.23% 빠졌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4월 달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푹 꺼졌던 게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악재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별 악재가 다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다 살아있고 뭐 감세, 전쟁도 있었고. BBB 뭐 네. 지금도 악재가 다 살아있는데 미국 주식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미국 경제도 보면은 저번 주 저저번 주 나오면 뭐 경기가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대로 그 다음에 고용은 건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그렇게 험악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파월은 야 그래도 관세 내 끝까지 봐야 될 거야 하는 거는 있지만 미국이 괜찮고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게 야 이런 악재에서 미 주식이 다시 레코드 하이가 돼? 이렇게 됐다면 혹시 아까 얘기했던 가장 금년에 달러가 약세가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인데 네. 그걸로 인해서 미국 자금이 해외로 분산된 건데 미국이 이렇게 좋아? 그러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무역 협상에 관련돼서도 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역 협상 이렇게 하면서 손해 본 거는 다 지금 미국이 무슨 손해를 볼 거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렇지만 상대방은 괜찮나요?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당장 일본 괜찮을까요? 25% 저렇게 얻어맞으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안 되죠. 예. 그런데 25%는 혹시 안 맞더라도 네.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히 이번에 좀 얻어낼 것 같아요. 분위기 딱 그렇잖아요. 우리도 망 사용료 문제, 구글 지도 문제,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의약품 저가 문제 이런 거 양보 글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 확실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양보 좀 할 수 있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미국이 결국은 트럼프가 이상하긴 하죠. 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몇 주 갔다 왔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나요? 그 데모도 그랬잖아요. 음. 뭐 킹 뭐 어쩌고 뭐 네, 엄청 네, 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좀 굉장히 보통 대통령은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요번 이 모든 사태의 결말이 트럼프의 완패로 끝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 맞지만 완패로 끝날까? 미국이 얻어가는 게 상당히 있지 않을까? 네. 특히 조금 약한 국가들한테는 네. 아까도 그런 말씀 좀 하시잖아요. 네. EU한테는 많이 못 얻을지도 모르지만 약간 힘들어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한테는 뭔가 받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그 모든 달러에 대한 뭐 오늘 주로 외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게 뭐 이후에 어쨌든 간에 좀 무역 협상에서도 돌아오는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달러가 계속 약세가 될까? 이게 제 두 번째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네. 계속 이제 네. 나누다 보면 네. 항상 당위와 현실 혹은 뭐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아니, 그냥 당연히 아니 왜 우리 주권인데 뭐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왜 그걸 양보하냐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거고 상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올 때 그러면 우리가 막 이렇게 버티면 그냥 우리 뜻대로 가는 거면 당연히 양보할 필요도 없고 그럼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건 뭐 줄 수밖에 없고 혹은 이걸 주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이익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왜 그거 준다고 저 매국노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참 답답합니다. 주식 매국노가 되는구나. 주식을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좋은 소리 잘 못 들어요. 네. 특히 한국 주식. 네. 그런데 환율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은 진짜 환율이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워낙 강세가 약해진다고 얘기하면 진짜 매국노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뭐 농담이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지금 얘기한 그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은 오히려 쉬워요. 미국 주식 내려오면 한국 주식도 웬만하면 내려오죠. 미국 주식 올라가면 한국 주식도 올라가고 일본 주식도 올라가는데 환율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환율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는 미국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그 많은 악재에 대해서 지금도 뭐 이코노미스트들이 저한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 왜 골로 가는지. 네.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게 골로 가는 건데 왜 다시 레코드 하이가 되지? 그런 의문. 두 번째, 트럼프가 진짜 이 협상에서 그렇게 최악의 결과물을 가져갈까? 그런 거.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주식은 쉬워도 외환은 항상 반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무역 전쟁, 요번에 협상이 안 되면 전쟁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미국만 다칠까? 더 약한 나라들이 다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조금 더 펀더멘탈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의 환율도 경제 성장을 못하는 나라가 강세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나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거의 0% 수준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원화가 계속적으로 강세가 된다. 어렵죠. 예,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더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유럽을 좀 제외하고는.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뭐 경제 성장도 그런 대로 하고 있는데 왜 미국 달러만 계속 약세가 될 거라고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는지 저는 갑자기 뭐 이렇게 찔끔찔끔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이 간다는 게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값도 저는 안 내리는 이유가 네. 많은 사람이 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 안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리기를 바라는 거에 속마음이 뭐예요? 내리면 사겠다는 사고 싶다죠. 거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청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면 그런 세 가지 이유로 혹시라도 이 근처에서 달러가 글로벌리 반등을 하고 다시 강달러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도 우리 환율이 강해지겠지만 다른 데들이 못 나가도 우리 환율이 강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미국 말고 지금 다른 데들 중에
좀 이게 힘이 보인다. 좀 그럴 만한 큰 덩치 있는 나라들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유럽이 조금 낫죠. 유럽 좀 괜찮아요. 유럽이 요즘 좀 나은 것 같은데. 유럽은 뭐가 있지? 유럽 아주 예전에 한 1년 전에 유럽 알기를 진짜 우습게 알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점도 있지만 유럽이 조금 반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싫어하시겠지만 네. 유럽이 뭔가 이제 그 해보겠다고 그래서 조금 나서는 게 아, 있으니까.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그 양대 축이라고 하잖아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네네. 근데 유럽은 지금 ECB에서 계속 그 금리 내렸으니까 통화 정책 쓰는 거죠. 그다음에 재정 확대 계속하고 있죠. 재정 확대 가운데 하나가 국방비 늘리는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축을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는 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럴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오른손 왼손을 다 쓰고 있는데 네. 미국은 뭐 좀 정신 없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트럼프 잘 모르겠고 일본은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둘 다 지금 뭐 쓰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재정 정책은 이번에 왕창 쓰지만 네. 통화 정책은 잘 못 쓰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네. 통화는 긴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기준율 아무리 내리면 뭐예요. 대출 안 해주는데 네. 전체적으로 통화 이게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불과 한 6개월 전, 3개월 전하고 비교해 볼 때, 금년하고 비교해 볼 때, 유럽이 좀 나은 건 맞는데 결국은 다른 데하고도 비교해도 미국이 저 관세 문제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되고 감세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럼 니들은 괜찮아? 네. 그럴 때 제가 세 번째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경기예요. 일본도 경기 안 좋거든요. 우리도 경기 안 좋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살아나고 관세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관세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이 아닌 상대 국가들이 뭔가 히트를 당하고 비관세 장벽이 관세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의약품이라든가 망 사용 문제 네. 뭐 이런 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에 후 따라오는 문제들이 그런 것들을 미국한테 많이 양보를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는 트럼프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다니까요.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그 한동안 계속 얘기 많이 했던 게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유로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이 빠지면서 유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았었는데 네. 보시기에는 아니 성장률도 미국이 낮고 그 관세에 대한 그 패권도 지금 트럼프가 좀 쥐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달러로 자산의 흐름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좀 옮겨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네, 그겁니다. 예, 딱 미국- 그겁니다. 예. 근데 미국은 더 간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이 나빠서 나갔던 것들이 불안해서 나갔던 것들이 뭐 알았어. 계속 어떻게 해결되겠네. 그러면서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뭐 7월 달에 많이 해결이 되고 네. 그 결과가 미국의 최악의 성과가 아니라면 조금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미국 자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ETF나 뭐 이런 자금 보면 돌아가면 환율은 올라가겠죠. 제가 보니까 환율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제일 큰 게 자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돈 가면 달러 올라가고요. 미국에서 돈 나오면 달러 내려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는 거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딴 거 다 보지 말고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자금 흐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없고, 통계도 잘 없고 뭐 ETF만 봐서 사실 안 되거든요. 직접 투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자금 흐름만 명확하게 파악하면 환율 맞추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최소한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자금이 이제 멈추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거의 지금부터는 달러화가 강세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달러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 같은 투자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 갔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바람이고 주식도 가고 채권도 가겠죠. 다? 왜냐하면 채권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미국 채권이 많이 발행돼갖고 채권이 뭐 5%가 7%가 되고 9%가 되고 난리를 치지만 나중에 그게 7%가 됐든 10%가 됐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누군가는 샀겠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강제로라도 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는 실적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실적 시즌 시작하잖아요, 미국이. 이 실적이 조금만 괜찮으면 미국 주식이 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만 가는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진 거가 좀 살아나면 달러는 신뢰가 무너진 게 컸거든요. 네. 그것만 살아나면 돌아왔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달러 인덱스로 97레벨, 달러엔으로 146, 유로로 1.18. 이 정도면 저는 이거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이제 8월 좀 넘어가면 약간 사라지게 될 거고 좀 사그라들 것 같고. 사그라질 것 같아요. 사그라들 이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예.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도 사실 지금 무역 분쟁으로 발생했던 어떤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네. 좀 달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 같고. 네, 오히려 전 그럴 것 같아요. 트레이드 워까지 가지 않으면 네네.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미국이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왔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는 미국이 뭔가 좀 받아낼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는 뭐니 해도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조금 항상 그냥 보는 거는 아시아 통화를 강세를 시키겠다. 네. 그렇잖아요. 달러화를 약세화시키고. 네. 그게 뭐 베슨트나 뭐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한 건데, 요즘 베슨트 말 들어보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게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불과 며칠 전에 달러화가 너무 약세가 되는 거 나 불편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네. 그 달러 패권이 떨어질 것 네네, 같다면서 그렇죠. 갑자기 그런 소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관련돼서도 국민연금이 달러 매도한 거 갖고 되게 뭐라 그랬잖아요. 그 국민연금이 달러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되게 짜증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최소한 미국의 베슨트든 트럼프든 환율에 관련돼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렇다면 아시아 통화 강세시킬 것이라는 그 예측, 그것 때문에 최소한 저는 한 30원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타이완도 그렇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제자리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아시아 통화는 글로벌 통화의 그 혹시라도 강세가 된다면 그거 관련된 예상까지 엎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아시아 통화는 그동안 상당히 강세가 됐는데 요번에 돌아서면 아시아 통화는 상당히 약세 쪽으로 돌아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제가 좀 급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 네. 뭐 거기 아마 시장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줄 것 같고 또 당연히 뭐 환율이라든지 또 관세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또 많이 주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 시장에 작용이 될지는 잠시 후에 오프닝벨 라이브로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준성 대표님은 또 자주 뵈니까 또 미국도 얼마 전 다녀오셨죠? 네. 네. 분위기 좋아요, 미국? 트럼프 욕한다니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가격이. 알겠습니다. 김준웅 대표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은퇴 파이어, 네. 조기 은퇴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희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조기 은퇴가 그렇게 행복한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튼 너무 이제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 자유를 좀 일찍 달성하고 싶다 뭐 이런 네. 이제 바람이신 것 같은데 그런 조기 은퇴 파이어 하나원큐와 함께 하시면 네. 조금 더 일찍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TF 한 주만 매수하셔도 네.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강의도 함께 들어보시고요.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